김혜경이 검찰에 출석하기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2시간 만에 집에 가붙습니다.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우리 일반인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즉각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돼 가지고 아마 지금쯤 수갑차고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혜경은 과연 끝발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기도 법인카드 법카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이 오늘 5일입니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김혜경은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 오후 1시 40분경부터 3시 35분까지 김혜경에 대한 경기도 예산의 사적 사용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고 집에 가버렸는데 2시간 만에 끝나는 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일체 답변 안 하면 2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혜경의 경우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왜냐? 김혜경이 경기도지사였습니까? 이재명이 도지사지 김혜경이 어떻게 도지사입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닌 김혜경이 어떻게 공무원을 사적 노비로까지 부리면서 이거 사진 이거 그 공익제보자 조명은 씨가 맨날 이거 직접 갖다 주면서 찍어놓은 겁니다. 누가 먹느냐? 경기도지사 자택에 김혜경하고 이재명이 같이 먹으라고 찍어준 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고기, 과일. 수원지검은 오죽했으면 입장문까지 냈겠습니까마는 김혜경의 변호인인 법무부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위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서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입을 꽉 닫을 때는 일단은 체포영장 해가지고 48시간 동안 구속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검찰. 그러면서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 질문들이 저희들로서는 익히 예상했던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칠준 변호사는 더 이상의 추가 소환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장을 치거나 기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김혜경의 변호사 김칠준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의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이 소환조사 사실을 깠습니다. 검찰에서는 비공개 소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우는 갖춰주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왜 갑자기 이것을 공개를 했느냐. 오늘 김혜경에 대한 검찰 소환 사실은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혜경이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한다면서 야당 대표도 모자라가지고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민주당 자체가 또 거짓말. 검찰은 이건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른 주장이다 라면서 진상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에까지 무려 3회에 걸쳐서 김혜경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혜경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최소 출석 요청일로부터 무려 50일이 경과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검찰은 어차피 증거 다 있고 공익제보자 다 있고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월 26일 날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다 예우를 해준 거죠. 야당 대표 부인으로 예우를 해준 겁니다.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혜경의 변호인한테 통보했지만 김혜경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오늘 9월 5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출석 일자 역시 김혜경이 골랐다. 그래 놓고는 뭐 출석 밥상에 제물로 올리고 자시고가 어디냐. 안 그러면 서면조사 하겠다고 했을 때 서면조사를 받든지.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시절이었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김혜경이 사실상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소현을
배서윤으로 하여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등의 음식이나 사적 물품 등을 관사나 경기 성남 순회동 자택으로 사오게 하는 등 경기도의 예산을 공무원도 아닌 김혜경이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일단 조명현 씨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은 산호비처럼 또는 공로비처럼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조명현 씨 이야기는 그야말로 우리 전 국민이 다 들어둬야 됩니다. 조명현 씨의 증언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비서실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진상이하고 김현지 이런 애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무파트, 다른 하나는 지사의 수행을 담당하는 의전팀이 있었는데, 자, 정무파트 의전팀, 그 의전팀은 다시 지사님 팀과 사모님 팀, 여기서 지사님 팀은 이해를 하겠다. 사모님 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모님 김혜경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어떻게 사모님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그 유명한 5급 공무원 배소연과 배소연 밑에 조명현은 사모님 팀으로 소속돼가지고 김혜경의 수발을 전담했다고 하는데, 조명현 씨가 경기도 비서실 비서관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경기도지사 공간에서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하고 같이 처먹을,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먹을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 샌드위치, 닭가슴살, 샐러드, 과일, 음료 등을 매일같이 냉장고에 채워넣어야 했고, 이재명의 와이셔츠를 세탁소에 맡기거나 속옷을 세탁기로 빨기도 했고, 이게 완전히 노비지 뭡니까? 경기도 성남시 순회동에 있는 이재명의 자택에 초밥, 소고기, 과일 등도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박박 긁어서 부지런히 갖다주는 배달 역할이 하루 일과의 90%였다. 이렇게 시켜놓고 뭐 결론을 정해놨다고? 물어보면 답변하면 될 텐데 답변도 하나도 안 해. 오죽했으면 배소연까지도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야 라고까지 말했을까요? 조명현 씨는 이재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을 것, 먹을 것, 생필품 모든 것을 다 챙겼는데, 심지어는 명절 선물부터 제사음식까지도 준비해줘야 됐다고 합니다. 제사음식 김혜경이 해야 되는 거죠. 제사음식까지 챙겨주고 공식적으로는 비서였지만 실제로는 하인이거나 공노비 또는 산업이었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을 정도다. 조명현 씨는 내가 8개월쯤 일했는데 법카 긁는 게 일상이었다. 하루에 2번 긁어야 할 때는 날짜를 배분하기도 했다. 주말에는 일단 우리 개인카드로 긁고 평일에 가서 이것을 개인카드는 취소한 뒤에 다시 법카로 또 긁었다. 내 지갑에는 속칭 카드깡, 이거는 카드 바꿔치기로 인해서 처리해야 할 영수증으로 가득했다. 당시 이재명이 먹었던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 만나더라도 한 끼에 3만원대 법카로 긁었는데,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이 법카로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만으로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북북북 긁었고, 조명현 씨는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해가지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재명이 먹을 수라상까지 준비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경기도 공무원한테는 부패하지 마라, 돈 받지 마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 경기도에 있는 국고로 이재명 본인과 이재명의 처 김혜경이 먹을 각종 음식, 아침 수라상, 샌드위치, 과일, 소고기 안심, 초밥, 백숙, 명절 제사장, 명절 선물, 김혜경 생일 케이크, 약, 과자, 일제 9월에 AXI 샴푸까지도 구입하는데 부정 사용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김혜경 씨는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김혜경은 완전 사인입니다. 사인이 왜 국고를 긁고 다닙니까? 이거는 도둑질이지, 그냥 쉽게 말하자면. 조명현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반일 선동을 목숨 걸고 하면서 자신이 쓰는 일제 샴푸를 사오라면서
공무원을 주말에 왕복 서너 시간이나 걸리는 청담동으로 보내고 그런 짓을 했다. 반일 선동에는 목숨을 걸고 일제 산표는 또 뭐냐? 옆에서 본 이재명 지사는 어떤 기준이 없다.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하면서 말을 확 바꾸듯이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만 생각한다. 지킬과 하이드처럼 이중적이다. 밖으로는 노 재팬을 외치면서 안에서는 야무지게 일제 산표를 썼다. 조명현 씨는 이어서 청담동 샴푸, 김혜경 생일 선물 등 법카로 살 수 없는 물품들은 여러 부서에서 객출한 업무 추진비나 출장비로 구매했다. 과연 공직자 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 김혜경이 공관에 다녀가는 날이면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 배소연이 음식 많이 채워두지 마라. 다 가지고 가니 적당히 넣어둬라 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경기도 도청에 있는 냉장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홀랑 들어갔다. 이재명은 아니지,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부부는 경기도 공금으로 공짜 수라상 밥을 먹고 공짜 과일 먹고 공짜 소고기 안심 먹고 공짜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 먹고 공짜로 초밥 먹고, 공짜가 아니지 국민 돈으로 초밥 먹고 국민 세금으로 백숙을 먹는 것은 기본인데다가 지사 공간에 있는 냉장고 음식까지 탈탈 털어 훔쳐다가 먹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몽땅 다 진술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이재명의 개인 차수리 비용 등 개인 돈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 법카를 긁어서 집행했다고 하니 이게 세금 도둑이 아니고 뭡니까? 자, 우리 진짜로 우리 일반인이 여러분이 만약에 진술 거부하고 나 집에 갈래 하면 검찰이 보내줄 것 같습니까? 다시 앉아보세요.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는 체포영장 딱 쳐가지고 일단 48시간을 가다 놓겠습니다 하면서 진술 계속하면 구속영장 칩니다. 일반인은 그럴 거예요. 김혜경은 뭐길래 진술 거부를 지 맘대로 하고 그냥 집에 가쁩니까? 이런 웃기는 사람이 이재명, 김혜경 부부입니다.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했다는 민주당의 말도 역시, 아니 심지어는 서면으로 하고 막 기소할 테니까 어차피 서면으로 질의하겠다 했는데도 서면 조사도 거절하고 날짜도 9월 5일로 딱 잡아가지고 추석 전에 호출당했다라고 써먹기 위해서 대국민 거짓말을 한 민주당.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인지 진짜로 궁금합니다. 진짜 인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여러분, 왕정이나 황제정 시대 때도 법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법이 왕이나 황제가 말하면 그게 법이죠. 그런데 그 이후 민주사회에서 이런 법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법에도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른바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특별검사 임명을 이재명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해라. 그런데 그 중간에 대통령한테 넘어가기 전에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추천하면 그게 대통령한테 가죠. 중간에 인터셉트를 싹 합니다. 해가지고 이재명이 딱 보고 오케이 할 때까지. 이재명이 왕입니까? 황제입니까? 이거는 정말로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그림 보니까 지들이 생각해도 웃겨가지고 저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전 세계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야5당이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네 번째 해병 순직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또다시 국회가 아리송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자, 결국은 야당이 특검을 쇼핑하겠다는 뜻이고 법률적으로 야바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만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 즉
특검법이 외관상으로는 바깥에서 볼 때는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장이 추천까지만 해라. 4명 추천하면은 민주당에서 2명 고르는데 이 4명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면은 너 다시 하세요. 또 다시 하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을 때까지 다시 하게 하는 법이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데가. 하여튼 우리 지구상에는 없고 저 달이나 별, 저기 화성이나 금성 또는 달에 가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성중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당 의원, 진보당 윤종호 의원 등등은 어제 국회의원각에 해병 순직 특검을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은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이 공동 발의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하도 웃겨가지고 개혁신당도 이 참여를 안 했어요. 쪽팔려가지고 아무리 이준석이가 눈에 비이는 게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런 법은 지구상에 없거든요. 자, 이 특검법이 어떻게 생겨버렸느냐. 특별검사 후보를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민주당 등이 2명을 추린 다음에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인데 대법원장이 추천은 하네. 그러니까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중간에 싹 가로채가지고 2명 없애고 2명 자 대통령 보고 고르세요 하는데 문제는 그래 좋다 2명이 민주당 골랐다 하면은 여기서 마음에 안 들 때는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다시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런 점. 근데 재추천의 횟수도 없어. 무기한, 무제한, 무횟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특검이 후보군에 없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재추천 이게 여당에서는 법률적인 야바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게다가 야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자체가 배제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없애라. 그런데 이것도 법률이기 때문에 특검법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땡입니다.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이거 가는 거는 정한 이치 같은데 이렇게 말 같지 않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법이라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합니까? 민주당? 수사기관과 인력도 팍 늘려놨는데 언론 브리핑 조항을 비롯해서 지금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범위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던 기존의 이제 거부권을 1차 행사했던 기존의 특검과 유사하고 김건희 여사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의혹 기타 구명 로비 의혹 등등 모두가 싹 다 당겼는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제보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또 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어요. 임 전 사당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자로 등갑해가지고 정치공작을 벌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놓고 저희끼리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있습니다. 만족스럽다 이거죠. 아니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법안을 만듭니까? 하여튼 얘들 정말 머리를 좀 상당히 하여튼 괴상한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개딸들은 또 찬성하고 있는 것 같아. 개딸들은 문해력이라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딸들. 박성중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법원장 즉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면 민주당이 재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면서 민주당 안과 제3자안을 적절히 조화시켰다고 자평을 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사기입니다. 사기. 대국민 사기. 야당은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특검법이 다분히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주장해온 제3자 특검을 겨냥한
정쟁성 법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인데, 여당에서는 그러는데 뭐냐, 한동훈 대표가 발의해 놓은 걸 가지고 생각했던 거를 자기네가 완전히 원위치시켜버리면서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 그 이야기 꺼내니까 그것만 싹 집어넣어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출구 전략으로 아주 적당하네. 뭐 신경 안 쓰고 한동훈 대표 반대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는. 오히려 다행. 조지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형식은 3자 추천이라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가지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 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이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이재명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딸들 또는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야 되겠죠. 결집용으로 하고 있는 건 좋은데, 거기 무대뽀로 따라가는 개딸들 IQ 검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또는 문해력 테스트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심지어는 추후 공고라는 어떤 회사의 공지를 두고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예요라고 하는 괴상한 사람들도 나오는 판이니, 추후 공고가 어디 있어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저건 마음대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공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코딱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에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서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한동훈 대표는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코딱지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딱지 또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려고 합니다. 자, 이 코딱지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에 들어오면 안 돼요, 진짜로. 아무리 자기가 공천이 급해가지고 이재명이 코 파주고 코딱지 긁어주고 국회의원 자리 하나 따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들을,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왜 이러냐? 민주당 정말 왜 이러냐? 오늘 오세훈이 하나 멋진 이야기를 하네요. 오세훈이가 협치를 하고, 그 협치를 하게 한 이후에는 정상적인 정치가 되게 되니까 그것은 이재명한테 공포여서 그렇다. 이렇게 다 장난치는 것이, 나름 당 대표회담을 통해서 협치라는 말을 꺼내놓고 나서 가만 보니까 협치하다가 정상적인 정치로 돌아가면은 이재명한테는 공포가 돼버린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저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치 이후 기대되는 정상정치가 이재명에게는 공포라고 하면서 사법 리스크로 위태로운 이재명이라면 정상적인 정치 상황은 절대로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정치가 굴러가면 이재명은 끝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은 절대로 피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정상 정치를 두려워하나, 정상적인 정치를 두려워하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서 오세훈은 야당이 협치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협치 의지는 없어 보인다. 합리까지 갈 것도 없이 평범한 시각으로 볼 때 이재명이 지배하는 민주당이 왜 그토록 특검, 탄핵에 이어서 근거 없는 계엄까지 제기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즉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의 협치 의지가 부족한 이유로 정쟁이 아니라, 진짜로 정쟁이 아니라 정책이 중심이 된다면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의 역할이 커지는 데다가 정책이 아니라 정쟁으로 가게 되면은 극성스러운 팬덤의 결집력도 떨어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상대를 악마화로 만들어서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약화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정당이 서로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과 국가 발전 과제로 생산적인 토론을 거쳐서 정책과 입법 대안을 도출하는 모습을 정상 정치의 표본으로 삼은 오세훈 시장은 한국 정치와 나아가 국민 전체가 이재명 한 사람한테 볼모로 잡혀가지고 퇴행만 거듭하는 현 상황을 한국 정치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의 정치에 국민의 미래는 없고 힘들고 멀어도 자신은 정상 정치를 향해 가겠다. 그런데 이재명은 진짜로 이 지적이 딱 맞는 것이, 만약에 정상적인 정치로 가면은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정치로 간다면 일단 선거가 유죄로 나오면은, 정상적인 정치라면은 정계를 떠나야 맞죠. 이재명이 떠날까요? 안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거나 나발이거나 이거는 다 놔두고 정쟁에만 몰두해야 자기네 개딸들, 팬덤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정치로 돌아가면 안 된다. 돌아가면 이재명한테는 공포다. 이 진단 100%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웃기고 지들이 생각해도 웃기는, 도대체 이런 법도 있나라는 상황. 아니,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면서 지가 결재권을 가져. 이재명이 오케이 할 때까지 재추천. 대법원장이 지 꼬봉입니까? 대법원장한테 마음에 안 들어 재추천하면 또 대법원장 추천하고, 또 마음에 안 들어 재추천하면 또 대법원장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자신이 꼬봉으로 전락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가지고 세상을 웃깁니다. 지구상에는 없는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김혜경이 검찰로부터 소환당했습니다.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 사건은 그동안 김혜경이 재판을 받아오던 법카 선거법 위반 사건 아닙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님이 고발한 법카 유허용 의혹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동안 재판 받아오던 그거랑은 무관하게 드디어 김혜경에 대해서는 법카 유용 의혹, 즉 이거 완전히 국고손실죄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5일입니다.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을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희한하게도 검찰이 밝힌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갑자기 이걸 공개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상당히 오래됐을 텐데, 오늘 소환이면 보통 일주일 전에 소환 통보하죠. 받았을 텐데 민주당이 그동안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서는 이걸 안 깠어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퐁 터뜨립니다. 왜냐? 오늘 어차피 소환되면은 소환 사실이 알려질 것도 문제지만은 민주당은 음모론을 또 하나 꾸미고 싶은 겁니다. 뭐냐? 추석 밥상머리에 김혜경, 이재명을 올리고 싶어하는 검찰의 흉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그냥 할 줄 아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괴담 꾸미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 있나요? 뭐 계엄령이 어쩌고 어째요?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허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오후 2시 김혜경을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민주당이 밝힌 겁니다. 희한하죠? 민주당이 지금 뭔가 불이 붙었다, 아주 다급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김혜경 씨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소현이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등등등등 김혜경이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재명도 같이 걸려 있는데 서로 내용이 다르죠. 이재명은 일제 샴푸부터 그것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고기 법하면 다 똑같은데, 이 김혜경은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김혜경이 경기도지사였습니까? 김혜경이 성남시장했습니까? 아니면 김혜경이 공직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경기도 공직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재명의 처가 왜 법카를 끌고 다녔냐? 이건 다른 거예요. 검찰은 이재명과 김혜경이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사실을 알고도, 즉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기네들이 먼저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악의적으로 조사 일정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 사실을 민주당이 공개했는데 오늘 오전 민주당은 조성래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수원지검이 오늘 법카 사용을 문제 삼아서 김혜경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야당 대표로 모자라서 배우자까지 추석의 밥상머리 제물로 올리려는 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다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재명이 법카는 이재명이 법카예요. 이재명이 일제 3부에다가 뭐 온갖 걸 다 한 거는 이재명이 거요. 김희경이가 왜 경기도 법카를 맘대로 끌고 다녀? 이게 말같지 않은. 그러니까 이재명은 횡령이 되죠. 횡령. 그런데 김혜경은 뭐가 됩니까? 순 도둑질이 되는 거지. 이거는 자기가 경기도지사가 아니잖아. 거기다가 경기도지사한테서 받았어. 위임받아서 썼다 하면은 그걸 공적으로 쓸 때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적으로 소고기 사먹는 데 썼다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아니 초밥을 그냥 아니 김혜경이 뭐 때문에 이 경기도 법카로 초밥을 초밥 소고기 뭐 등등등등. 검찰과 민주당은 지난 7월 달에도 이재명과 김혜경 소환 조사 여부를 놓고 한 차례 왕창 맞붙은 바가 있죠. 당시 민주당은 수원지검이 이재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라면서 이것을 문제 삼았는데 부부 모두를 소환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김혜경이 왜 경기도 법카로 소고기니 초밥이니 긁고 사먹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정권 위기 때마다 이재명을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제 자기네들이 방탄정당이면서 방탄수사래. 아 정말. 그러자 검찰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가지고 출석 통보 사유를 밝힐 수밖에 없었죠. 민주당이 먼저 깠으니까 검찰도 까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4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의무다 이 말입니다. 검찰이.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자, 이거는 소환 조사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나와서 변명하고 네 이익을 위해서 뭐 검찰청에 나와가지고 네 마음대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것도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법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를 타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설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면서 저기 진술 기회도 한번 줘야지. 자기 변명할 기회도 한번 줘야지. 어쨌든 간에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최근까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래서 이제 김혜경 부를 차례가 됐으니까 순수대로 부르는 거 아니냐.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뿐이다. 맞지?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 저는 이 조명현님 이분은 진짜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김혜경 위에 있는 저분이 조명현 공익제보자인데 이분이 없었더라면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 오죽 두려우면은 정언할 때도 자기한테는 이재명이나 김혜경 눈 안 보이도록 해달라고 한쪽으로 감춰가지고 정언하고 이래서요. 얼마나 이 무서우면은 그 집단이 무섭잖아. 자, 이번 의혹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조명현 씨가 폭로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조명현 님은 이재명과 김혜경이 경기도 법카를 이용하고 대리 처방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 조명현 씨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상권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과 김씨를 수사해 왔다가 이제 수사 막바지 아닙니까? 1년 동안 수사했으면 됐지. 작년 8월에 신고했단 말이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도. 그게 8월 달에 검찰로 넘어간 게 한 10월 달인가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잖아. 그러면 이제는 부를 때가 돼서 부르는 거야. 그럼 아직도 부르지 마 그럼. 이 엄청난 사건을 부르지 말까요?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우선 이 선거법 위반으로 배소연은 일단 이게 선거법 위반하고 다른 겁니다. 선거법 위반은 재판 중이죠. 이 법인카드 이용은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진호야 63님 감사합니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먼저 기소된 배소연이가 올해 2월달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왔죠. 배소연은 김혜경과 공모해서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업 3명 등 식사 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부행위로 기소됐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공직선거법, 이거는 횡령. 김혜경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기소됐고 현재 재판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지난 7월 달에 검찰은 김혜경에게 벌금 300을 구형했죠. 하지만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2일 재판부가 김혜경 씨 측에 피고인 신문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몇 가지 사유로 변론 재개 명령을 내리면서 선고는 지금 연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 선고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금액이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크고 공직선거법은 10만 원짜리 재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도 공직선거는 선거법이니까 그건 따로 재판 받는 거고 이거는 정말로 공익제보자. 이 공익제보자는 진짜로 감사장을 국민 이름으로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조명현님. 이분이 없었더라면 이런 게 모두 밝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 2시 이제 또 워낙 김혜경 씨가 이 검찰 재판정 출두를 많이 해가지고 사진이 많이 찍혔기 때문에 뭐 포토라인 이런 건 의미가 없죠. 뭐 더 사진이 뭐 더 필요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2시에 출석하고 또 나올 때 또 한 번 이슈가 터지고 어쨌든 간에 추석 앞두고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아주 소재거리 하나는 확실하게 생겼네요. 모쪼록 모든 것이 정의롭게 판결되기를 조사되기를 지금 아직 재판 안 넘어갔으니까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 힘내세요.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이 어제 이야기했던 계엄령에 관한 괴담 이것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재명이가 이런 괴담에 제보가 있다고 민주당 측 이재명 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낭설을 또 퍼뜨립니다. 이재명이 한마디 해놓으니까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이 국기문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사자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명예훼손 걸어가지고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문재인과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8일날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둘 다 피의자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9월달 또는 10월달 11월달 내로는 유죄 판결이 나올 그런 피의자고 문재인은 지금 문다혜 건 등등등으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피의자고 문재인은 언제 검찰로부터 호출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끼리 사이좋게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거기도 함께 가려고 둘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서 거기는 뭐 서로 좀 다르겠지만 구치소겠죠.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런 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맞다면 심각한 거 아니냐. 근거를 제시해라. 그러면서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다.
그것은 일종의 내 귀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 귀속의 도청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흔히 말하는 이 정신 이상 착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특히 피해망상 이 환청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기 귀속에 도청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지금 환청이거나 정신이 좀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냐,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계엄령 준비가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그건 우리도 맞겠다 하면서, 이거 정말 대통령실에서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대통령께서 나서시기 못하니까 대통령실장 나서가지고 이거 당장 형사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뭐 제보가 있니 하는데,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를 까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제보를 까지는 못하고 근거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들리는데, 제보 내용이 뭔지 말하지 않고 계속 이런 괴담만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19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또 A4 적어온 듯이 줄줄줄줄 괴담을 퍼뜨렸죠. 그 자리가 전 국민이 쳐다보는 자리니까 아싸 찬스다, 기회다 싶어가지고 했는 모양인데, 이재명이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은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이거는 말입니다, 이건 대통령실을 모욕한 거고 허위사실로 음해한 거고, 이거는 진짜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언급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희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거든요. 근거 있다 그랬죠. 그럼 그 근거를 못 대면은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김민석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당 대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한동훈이가 뭐라 하든 말든 이거는 국기문란이 맞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이 어제 모두 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한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이것을 또 키웁니다. 풍내짓을 해요. 조성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김태현의 정치소에 나가가지고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이야기가 나오겠냐 하면서 우려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고,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 제보되고 있다고 했죠. 이거 거짓말이면은 그 제보 사실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형사 책임져야 됩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공개할 수는 없지만이라는 사족을 단 걸 보면은 이건 100%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있다면 공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야당을 탄압하는 비상식적으로 전국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금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해요. 정황을 제보한다. 정황이라는 건 증거가 될 수도 없는 거겠지만은 정황을 제보받았다. 그 제보받은 거 까면 될 거 아닙니까? 까면 당연히 수사 들어갈 것이고, 그 진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뭐 처벌받으면 될 거고,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 잡아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계속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제보가 왔다면은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제보 가지고 이렇게
국기문란 행위를 하면 이거는 순전히 정치적인 음해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동안 계속되어 오던 여러 가지 괴담, 뭐 사드 괴담, 소고기 괴담, 성주 참회 괴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 온갖 괴담으로 인한 것 말고는 얘들이 정권을 잡을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은 집단이라서 또 다른 괴담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고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오는 8일날 경남 양산 평산 마을을 찾아가지고 그게 책방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문재인을 예방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조성래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문 전 대통령 문재인과 관련된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 논의가 있었다. 대책기구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재명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가만 보니까 그러죠. 자기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직 대통령 검찰 수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문재인도 부를 그런 스케줄이 지금 눈에 보이다시피 하는데 이재명은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거 죄가 아니다. 뭐 나는 그런 적 없다 하는 문재인이 한마디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문재인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뭉칫돈이 발견되고 있죠. 문다혜의 뭉칫돈. 수억 대의 뭉칫돈이 발견되고 있는데 발견된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 짐작이지만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그냥 뭐 한두 푼으로 끝나겠느냐?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일 것이다. 이거 당장 우리가 가볍게 진작해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둘이서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 다 이제 둘 다 피의자로 전락했으니까 아이고 형님 아우 할 것 없이 둘 다 피해자가 돼가지고 사이좋게 거기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찾아가가지고 대책 뭐도 만든다고 하는 대책기구도 만든다고 하는데 역시 이쪽 동네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 단돈 1원 먹은 게 없습니다. 단돈 1원을 먹은 게 없어요. 여기는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수억 대가 드러나고 또 김정숙의 옷값, 타지마할, 샤넬 등등등을 포함하면은 그 가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관봉권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인들은 볼 수도 없는 돈을 사용해가지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말 깨끗하죠. 정말로 깨끗하죠. 그런데 지금 문다혜는 단순히 경제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족입니다. 가족.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고 문다혜의 유죄는 곧바로 뭐가 됩니까? 곧바로 문다혜는 문재인의 뇌물죄가 직통으로 성립됩니다. 제가 이것하고 함께 좀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추석 가지고 의료 대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루머나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계속 키우고 싶은 모양인데 정부가 오늘부터 4일부터 전국 응급실에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고 9일부터는 235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가 응급 상태로 갔다 난리가 났다 의료 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무브먼트고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계속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설사 불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정복시키면 안 되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전국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고 235명을 배치해가지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